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1월 15일입니다. 수능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어제 국가정보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곤란하게 만드는 보고를 했습니다. 김상균 2차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출석해가지고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분석한 북한 미사일 기지와 관련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동, 스커드 등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 기술 개발 등을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CSIS가 위성 사진을 분석해서 공개한 기지 중에 하나가 10여 개 기지 중에 하나가 서울에서 불과 130km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황해북도 삭감몰 기지입니다. 이 삭감몰 기지가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 기지입니다. 여기서는 2016년에 노동 스커드 미사일 실험이 있었던 곳입니다. 거기서도 미사일 기지를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지를 강화하는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김의겸 대변인은 북한을 적극적으로 편들면서 북한으로서는 미사일을 없애야 한다는 어떤 합의나 의무도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CSIS에서 이 정보 공개를 주도했던 빅터 차 씨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어떻게 한국 정부가 북한을 편들 수가 있느냐. 이것은 우스꽝스럽다. 페이크 디플로머시냐라고 물었습니다. 페이크 디플로머시는 지금 가짜 외교를 하고 있는 거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모든 외교는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을 위한 외교를 하고 있는 거냐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국가정보원도 지금도 북한은 단거리용 핵탄두 소형화를 계속하고 있다. 하나 궁금한 것은 소형화에 성공했느냐. 성공해가지고 핵탄두를 미사일에 붙일 수 있을 정도로 해가지고 핵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실전 배치한 상황이냐. 실전 배치했다면은 김정은이가 발사단추를 누르면은 1분 안으로 아마 서울 상공에서 터지고 수십만이 죽게 되겠죠. 저는 실전 배치했다고 봅니다. 또 실전 배치했다고 보고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어제 국가정보원이 이야기한 것은 왜 문재인 대통령을 곤란하게 만드느냐.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김정은과 3차례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는 다 남북한이 이제 전쟁 안 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북한에 대한 거대한 양보를 하는데 군사 부분에서 재래식 군사 부분에서 대한민국과 국군을 치명적으로 위험하게 만드는 양보를 전면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이 지난 9월 남북 군사 합의서로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전쟁에서 지지도 않았는데 자국 영토 위에 그것도 수도권 위에 비행금지구역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항공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공간을 만들어놨습니다. 서해에서는 사실상 NLL을 구멍을 내는 완충지역을 만들고 또 휴전선에서 GP를 철수함으로써 우리가 북한이 남침할 때 그것을 맨 먼저 파악을 해야 하는 우리의 군사시설을 스스로 우리 손으로 없애버리는 등등 우리가 북한의 핵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비대칭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재래식 군사력의 우세를 무효화시키는 이런 행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다 어디서 전제가 되었느냐. 북한은 핵을 포기하기로 했다. 미사일도 더 실험하지 않기로 했다. 개발하지 않기로 했다.
전쟁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겁니다. 말하자면 비핵화가 끝났다는 것을 상정하고 한 것인데, 이것은 완전히 북한 전략에 말려가지고 김정은의 안전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군과 국민의 안전을 희생시키는 것이다. 이런 비판이 자자했는데, 어제 국정원의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까지 한 이야기 대부분을 사실상 무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순간에도 핵을 소형화해가지고 단거리 미사일에 갖다 붙이려고 하는 것은, 또는 갖다 붙인 것은 미국을 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을 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즉 한국을 공격하는 핵미사일 전력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평화가 왔다고 이야기했어요. 핵을 폐기하기로 했다고 김정은과 약속했다고 했어요. 핵 폐기라는 말에는 당연히 운반수단인 미사일 폐기를 포함합니다. 더구나 유엔 안보리가 2006년 1718호 제재 조치를 통해서 북한은 그 어떤 미사일 능력도 미사일 프로그램도 중단해야 한다 하고 명령을 한 상태입니다. 유엔 가입국인 북한은 그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국제규범을 위반하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약속도 위반하고 지금 열심히 대한민국을 멸망시킬 수단을 민족 공멸의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위장 평화 무대를 대통령이 앞장서서 펼치고 북한이 비핵화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 재래식 군사력의 약화를 초래하는 군사 합의를 해가지고 자해 행위를 했느냐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 더 실감이 나는데, 대통령 안보장담 번번이 어긋나니 국민은 뭘 믿나? 아니 국민이 대통령을 못 믿으면 누굴 믿습니까?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인데. 안보장담 번번이 어긋나니 뭘 믿나?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미국 주요 언론들도 6월 싱가포르 회담 이후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확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9월에 평양 남북 회담 직후 북의 핵미사일 실험장 폐기를 언급하며 미래의 핵능력을 폐기한 것이라고 했다. 실험장 폐기한 것이 어떻게 미래의 핵능력을 폐기합니까? 그러면 지금 핵미사일 재고를 늘리는 활동을 하지 않아야 되죠. 근데 하고 있다는 걸 아닙니까? 국정원이. 문 대통령은 또 지난달에는 북이 서해 NLL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이 최근 서해 해상 분계선을 목숨 걸고 지키라는 내용의 긴급 지시를 해군사령부에 내려보냈다고 북한 전문 매체가 전했다. 해상 분계선은 북이 우리 NLL을 부정하면서 NLL을 남쪽에 설정한 대체 경계선이다. 문 대통령이 말대로 북이 NLL을 인정했다면 자신들이 주장해온 해상 경계선을 목숨 걸고 지키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판문점 정상회담 후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김정은이 1년 내에 비핵화할 의지가 있다고 전했다가 얼마 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문 대통령이 전한 말과 북한 태도가 왜 이렇게 다르냐는 항의성 전화를 받은 일도 있다. 대통령의 수많은 임무 중에서도 안보가 최우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가 안보에 대해 하는 한마디의 말에는 엄청난 무게가 실린다. 그런데 문 대통령의 안보 장담은 번번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국민은 뭘 믿어야 하냐. 번번이라 했는데 여기서 지적하지 않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지난 4월 19일 언론사 대표들과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와대에 발언도 실려 있어요. 북한은 비핵화에 대해서 과거에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던 것은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하면서 말하자면 핵 확산을 금지한다든가 동결을 한다든지 그런 정도 선에서 미국과 협상하려고 할 것이다. 또는 미국도 그런 선에서 북한하고도 합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우리하고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냐 이런 식의 예측하시는 분들이 또 있었는데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의 종식,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안전보장, 그것을 말한 뿐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미국 지금 북미 간에 회담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하지 않고 핵을 다 완전하게 없앤다고 과거 완전히 다른 태도로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잘못된 정보 판단이었다는 것은 바로 그 다음 날에 밝혀집니다. 즉 4월 20일 날 바로 하루 뒤에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결의문을 채택을 하는데 이제 우리는 의젓한 핵보유국이 되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은 우리 인민들의 행복과 평화를 지켜주는 담보요 보금이다라고 했습니다. 평화수호의 보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핵보유국 입장에서 군축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하루 전 발언을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그때도 언론이 이 차이점을 지적하지 않고 마치 김정은이가 당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하겠다고 하니까 그것만 키워가지고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고 거짓말, 집단적인 거짓말을 했습니다. 선동 보도를 했습니다. 조선일보만 빼고. 그것을 상기시킨다면은 지금 북한의 비핵화, 핵, 미사일과 관련된 문재인 대통령의 중요한 발언, NLL을 포함해 중요한 발언은 모두 사실과 다른, 간단하게 줄이면 국민들은 지금 국민들에게 허위보고, 국군 통수권자가 허위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도 고의로 하는 의심을 아주 짙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조선일보 사설면에 대통령 안보장관 번번이 어긋나니 국민은 뭘 믿나? 밑에 이런 광고가 나왔어요. 문재인 정권 퇴진, 범국민 총궐기, 국가 해체, 경제 파탄, 영토 포기, 국군 무장 해제, 총괄본부 한국교회연합 대표 전광훈 목사, 시민단체 연합 대표 고영주 변호사.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오세요. 이번에는 끝장냅시다. 대한민국 수호 결의, 김정은 체포 결의, 대한민국 여적 세력 체포 결의. 2018년 11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1시. 장소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광화문역 2번 출구 앞입니다. 문재인 정권 퇴진 범국민 총궐기라는 이 말이 오늘은 과격하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국가 해체, 경제 파탄, 영토 포기, 국군 무장 해제. 위장평화쇼. 홍준표 대표가 위장평화쇼라는 말을 했더니 너무 나간 것 아니냐 하고 한국당 안에서도 말이 많았고 그것 때문에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졌다는 비판론에 이르지만은 이게 위장평화쇼 아닙니까? 문제는 위장평화쇼를 김정은이가 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다는 이 엄중한 사실입니다. 엄중한 사실입니다. 페이크 디플로마시.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외교 안보 정책은 페이크다. 왜냐하면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적을 위해서 하고 있다. 김정은을 위해서 하고 있다. 엄중한 순간에 있는데 국민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 않아서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으면 위기는 극복합니다. 그러나 위기가 와도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망국으로 가는 거죠. 감사합니다.